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배우 진봉진님을 모시고 진봉진님의 연기 인생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봉진님 본인이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하고 영화에 청운의 꿈이 있어가지고 신필림 연구생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필림 연구생으로 입사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승마, 수영, 또 모든 것을 영화 촬영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신필림에서는 다 배웠습니다. 배우고 보조 출연도 하면서 보조 출연을 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신상욱 감독님 눈에 들어가지고 저를 신상욱 감독님이 진봉진을 찾아가지고 가서 뵈니까 너 홍콩 갈 수 있느냐? 네,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준비를 해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그 당시에 제가 MBC 일기생 인사동에서 탤런트 시험을 봐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합격 통보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탤런트 시험은 떨어졌나 보다. 포기를 하고 홍콩 갈 수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다는 자체가 큰 꿈이고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떠가지고 이제 출국 준비를 하고 서류를 갖다 주고 신필림에서 내 여권이 평생 처음 진봉진이라는 여권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권을 잡고 참 진봉진이 이제 홍콩을 가는구나 이런 청운의 품을 꿈고 있는데 아니 MBC 합격 통지서가 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걸 포기하고 여권까지 나와서 비행기 예약까지 해놨는데 이걸 포기를 하고 MBC 일기생 탤런트로 갑니까? 도 이상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MBC 일기생 그때 합격 등록이나 하고 갔으면 귀국해서 MBC 일기생으로 탤런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홍콩 꿈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69년도 10월 30날 홍콩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홍콩에도 이제 도착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는데 그 69년도의 서울 생활과 69년도의 홍콩 생활은 완전히 생활 자체가 시가지 모든 것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과연 홍콩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쇼브로더스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는 롤스로이스 차를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타고 저하고 김기주 우리 신필림 선배, 홍성중 또 신필림 선배 이렇게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함영중 씨가 와 있었고 성훈이라는 펄 시스터스의 오빠가 성훈이 이제 배우가 거기 있었고 남석군 씨가 홍콩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셋이하고 거기에 잔류해 있는 지금 얘기했던 세 사람하고 여섯 사람이 한국 배우가 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숙소가 아파트가 쇼브로더스 촬영소 내에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6가구를 한국인 연기자들을 위해서 쇼브로더스에서 이제 배정을 해서 한 가구씩 이제 생활을 하면서 통지를 받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홍콩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얘기는 쇼브로더스의 촬영장을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참 여기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60년대 우리 충무로에서의 촬영은 새벽에 나와서 해장국 먹고
로케이션 치면 어느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고 아니면은 세트장에서 세트를 짓고 촬영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에 세트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낙후돼 가지고 방송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비참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1년여 이상을 충무로 한국에서 촬영을 하다가 홍콩에 와서 쇼브로더스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데 분장실 또 촬영장 또 촬영장에 속해 있는 연기자들의 대기실 또 화장실 또 식사 때가 되면 그 촬영소 내에 있는 식당 그 시절 쇼브로더스의 촬영장 분위기 또 의상실 저는 의상실을 들어가 보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의상실이 기계식으로 완전히 용어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모르겠는데 이거 밀고 닫히고 하면은 다른 의상이 나오고 쫙 의상실에 들어가 보고 기절 초풍을 하고 그 의상들이 역대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 쫙 진열되어 있고 또 그 의상이 오래되면 낙후됐을 텐데 그 온도를 의상실에 맞춰 놔가지고 의상이 제대로 상하지 않고 아주 처음에 맞춰온 의상같이 싱싱하게 이게 옷걸이에 걸어있는 의상 또 입어보고 맞지 않으면 새 의상으로 맞춰서 극중 인물에 맞는 의상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홍콩 촬영 생활을 하면서 주로 홍콩 장철 감독, 홍콩말로 장최도옌, 포학예, 홍콩말로 포학예 감독, 홍콩 영화의 그 두 감독 밑에서 촬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대략 한 몇 편에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3년간 하면서 한 20여 편 찍었죠. 20여 편 찍으면서 현대 드라마를 찍는 것은 일본 감독이 와가지고 아빠는 플레이보이라는 현대 의상을 입고 찍었던 한 편이 있었고 나머지는 역사극, 장철 감독의 역사극 또 복하계 감독의 시대물을 찍었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를 느꼈냐면 대사가 제일 어려워요. 왜? 당연히 홍콩말을 모르고 하니까 대본은 홍콩 대본으로 나오는데 통역이 있지만은 통역이 이 드라마를 인식할 수 있는 통역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글자만 통역을 했지 이 대사의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라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연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석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전체 그 드라마 극영화의 대본 해석을 해주면은 제가 그 분위기를 맞춰서 알았습니다. 그 연기의 감정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솔직히 해서 중국 발음이 안 되니까 어려울 때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중국 대사 글자 한 문을 손가락으로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를 들어서 10글자라면은 한국말로 대사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감정은 이 드라마 흐름의 감정을 해야지 연기죠, 그게. 예,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감정을 내야 되는데 말은 1, 2, 3,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다른 감정을 내다 보니까 그것도 참 어려웠었어요. 굳이 아까도 얘기했던 6사람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진봉진이라는 연기자가 촬영을 제일 많이 했어요. 홍콩 쇼브로더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시내에서는 한국 배우, 한국 맹생 해서 시내 나가면 바로 알아볼 정도로 해서 영화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3년 생활을 지났는데 홍콩
쇼브로더스에서 정청화 감독님이 같이 촬영을 했어요. 죽음의 5손가락, Five Finger를 촬영을 하는데 그 정청화 감독님도 애로사항이 뭐냐, 중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연출 설명을 하면은 중국, 홍콩 배우들이 갸우뚱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몇 번 있는 것을 제가 촬영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5손가락을 로레, 지금 로레는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로레하고 닝운 이런 홍콩에 내노라는 배우들하고 촬영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무슨 이변이 생겼느냐. 홍콩에서는 하루에 촬영을 하면은 보통 긴 것은 한 씬을 찍으려면 하루 밤을 새요. 그 짧은 씬은 아침 8시 나와서 저녁 8시까지. 거긴 유니온, 노조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밤새면 임금이 더블로 붙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밤을 안 새요. 그래서 낮 촬영은 8시 끝나고 또 밤 촬영은 8시부터 12시 끝나고 새벽 지나서 그 이튿날 4시, 6시까지 들어가면 이제 이건 더블 캐런티가 붙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그 임금 형성이 노조가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콩 그 감독이나 스텝이나 연기자들이 다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는 줄 알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신상호 감독님이 그 쇼브로더스를 방문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난난쇼 그 사장하고 신상호 감독님하고 무슨 이제 교제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신상호 감독님이 촬영을 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상호 감독님이 홍콩에 촬영을 하러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은 지금 제가 중국말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촬영을 했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감독님이 연출하는 속도하고 스텝이나 연기자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씬 찍으면 거의 다 쏘공, 이제 촬영 끝내고 긴 건 이제 밤을 새고 찍는다고 그랬는데 이 신상호 감독님은 한 씬, 두 씬, 밤을 새면 거의 3분의 1 찍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찍으니까 영화 한 편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이, 와, 이 무슨 이렇게 수제다. 연출 수제다. 어떻게 그 긴 영화 스토리를 머리에 다 담아가 놓고 대본만 슬슬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시키는지 이런 걸 보고 그 홍콩의 그 난난쇼 사장이나 스태프들 또 타렌트들 놀랐어요. 그렇게 진행시키는 걸 보고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또 이 사람들 불만이냐. 스태프들은 하루 일당 또 하루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벌이가 되는데 아니 영화 한 편을 일주일 내에 끝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뭐야 돈벌이 못하겠네 이런 심정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회사로서 쇼브로더스 난난쇼 사장은 좋아했죠. 영화 한 편을 빨리 끝내니까. 그런데 스태프들은 이제 그걸 싫어했고 그렇게 해서 영화 홍콩 생활을 하다가 하명중 배우가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성운 홍콩에서 젤량이라고 그랬으면 그 배우가 또 귀국을 하고 남석구 씨하고 우리하고는 주로 홍콩의 쇼브로더스에서 촬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신필름이 잘못돼가지고 또 신필름 영화사 문을 닫게 되니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런 그 슬픈 내막이 또 있었습니다. 홍콩 생활 중에. 그리고 신상호 감독님이 홍콩 생활을 하고 그쪽에
촬영 진도, 촬영하는 그 홍콩에서는 공작회의라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한국에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 스텝하고 연기자를 데리고 홍콩을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3년 이후에 한 4년 차, 5년 차 홍콩 생활을 하면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레이몬 초라는 분이 쇼브로더스의 부회 사장으로 있으면서 란란 쇼라 사장하고 이렇게 그 쇼브로더스 영화사를 운영해 나갔는데 레이몬 초라는 분이 마냥 쇼브로더스에 있을 수만 없다 해가지고 홍콩 내에서 나가서 골든 하베스트라는 영화사를 차렸습니다. 그 영화사를 차리면서 후리로 있던 정청화 감독님을 레이먼 초가 골든 하베스트로 전속 감독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제 모시고 가서 그 정청화 감독님이 그쪽에서 전속으로 감독을 하니까 우리도 가서 영화사 골든 하베스트에 가서 놀러도 가고 촬영도 하는 걸 보고 하다가 그 시절에 당산대영이라는 아주 그 검술 영화에서 태권도 영화로 변하는 전기가 돼가지고 허리우드에 있던 브루스리를 초청을 해서 홍콩에서 당산대영이라는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흥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브루스리 홍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소룡이라는 그 배우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홍콩에서 박스 1위 그냥 흥행이 붙였다 하면 녹아나니까 당산대영 이후에 정무문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소룡이라는 영화를 주연을 시켜서 이제 하면서 골든 하베스트에서 이소룡을 허리우드에 있는 배우를 초청해서 전속으로 묶어가지고 영화를 찍으니까 골든 하베스트의 정창환 감독 때문에 우리가 놀러 가고 하면은 그 이소룡하고 서로 액션의 합의를 태권도는 우리가 대충 조금씩 다 했으니까 합의를 맞추면서 이소룡하고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연습도 하고 또 우리들끼리 연습하는 장면을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도중에 홍콩의 쇼브로더스의 유명한 여배 띵페이라는 분이죠. 정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페이. 띵페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래머 여배우인데 그 그래머 여배우하고 정을 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소룡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니까 그게 대서특필로 홍콩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 이튿날 새벽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고 이소룡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신상학 감독이 홍콩에 이제 우리 스텝진들과 연기자들을 모시고 홍콩을 가가지고 스텝이 한 15명, 연기자가 한 20명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아파트 한 층을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에 숙소를 하게 돼서 이제 본부를 차렸죠. 촬영 본부를. 그 지사, 신필림 지사를 거기서 차려가지고 이제 야광주라고 홍콩의 야광주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감독님은 장일호 감독님이 맡아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홍콩 생활을 했죠. 그래가지고 쇼브로더스에 한 3년 있었고 나와가지고 신필림 지사를 하면서 홍콩 시내에서 우리끼리 생활하면서 한 2년 생활했고 합의 한 5년 생활을 하다가 신필림이 무슨 불상사로 인해서 회사 문을 닫게 되니까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다 귀국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진봉진님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자면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시고 67년 다정불심이라는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질주, 만날 때까지
천일 동안, 건달의 법칙, 천사몽, 미워도 다시 한번, 무연금,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하셨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배우 진봉진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